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결혼 5년 차 두 딸 아빠 윤태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결혼 5년 차 딸 둘만 문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어린이집 픽업 문제인데 하원 남편분이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했거든요. 예. 그쵸. 화색이 막 돋아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조금 오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앞인데. 그쵸. 먼 거리가 아니고 일단 남편분이 이제 노시는 네. 것도 아니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래요. 근데 뭐 두 분이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어린이집 하원 문제로 뭐 다툼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 있는데 남편분이 네. 놀리지 마세요. 예, 지방에 계셨어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남편분에게 일 때문에. 네. 하원하러 오라고 하신 적이 여기 집 앞에 여기 어린이집? 이거 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충격이긴 합니다. 일하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그 아내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실화인가요? 그때도 제일 정신과 약 먹으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광주로 딱 전라도 광주로 가 있다 생각하니까 출장을 왜 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오빠가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혼자 약간 이런 걸 바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거기서 약간 어쩌라고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많이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한 번쯤은 날 위해서 KTX 타고 올라갔다가 잠깐 다시 내일 아침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애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잠깐 끊어가면 안 될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진짜 이거. 그때의 주장이 이거예요. 지금 와서 올라가서 자기 위로해주고 아침에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 뭐야. 근데 좋아. 옛날엔 그랬는데 왜 알겠다 지금 왜 이거. 못해?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결혼하고 생각하면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왕복 2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와이프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계산력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지쳐있는데. 그래서 이댁은 보면 오늘 일상생활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 장면이 나가면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수많은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아우성을 치면서 아내를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막 땀을 뻘뻘 비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분 거리 어린이집에 하원을 시켜달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 이럴 수 있다는 걸 이 아내가 왜 몰랐겠어요. 이 장면이 나가면 아내가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오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아내는 훨씬 더 심각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또 하나는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하원을 시켜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내가 과연 모를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으로 나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아내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아내가 당신 좀 고생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와.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갈까? 비 맞으면서 와. 약간 이런 느낌. 고생해. 그래. 내가 고생하라고 일부러 전화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싹 들어서 도대체 이 아내의 뭔가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아내만의 마음이 뭘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네.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빠가 신생아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옥에서 진짜 애기 키우는 기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심적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몰래 애를 키워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남편은 애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좀 이렇게 사실은 막 아기를 낳아줘서 고마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 알아서 해 그냥 이랬던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도 그래 이해가 가네. 그런 게 좀 심적으로 첫째한테 되게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또. 내가 그 연애 때 남편한테 잘했으면 남편이 첫째한테도 그때 잘했을까? 미치겠다. 어떡하나. 아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분은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갑이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하자마자 바로 내가 을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임산부가 갑자기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잘해줬으니까 더 잘해주겠지? 약간 이랬던 거고 이쪽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지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알겠다. 그럼 이제 계획 안 했는데 이렇게 애가 탁 들어섰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근데요? 눈앞이 캄캄했다? 네, 눈앞이 좀 캄캄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 어떻게 고민을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 있고 할 수 있는 짓이 있고 할 수 없는 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상 아이를 없애는 거는 안 되겠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아이 때문에라도 좀 결정을 하신 면도 있네요. 일단 이거는 좀 내 잘못이 큰 것 같으니까. 내 잘못이 크니까 일단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있었죠.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도 아주 진지하게 쭉 말씀도 듣고 일상생활 영상도 봤는데요. 이제 한 90% 이해가 됐어요. 이 두 분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내가 일상에서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되면 뭐 누가 무기력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막 쾌할 명랑 발랄 이태인데요. 남편분은 아내가 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이 동기부여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좀 쉬운 일도 큰 에너지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 하면 지친다고 저는 봐요. 아예 의지가 없다. 네. 아까 뭐 이렇게 우울증 이런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 아내분은 그 우울해지고 나서부터 좀 그러세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좀 약간 귀찮아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뒤로 미루는 거 뭐 이런 면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이렇게 되게 케어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때 딱 집중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너무 조금 약간 과하게 열심히 하고 방전돼 버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엄마랑 아빠랑 잘 상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퀴즈 같은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빨간 기차, 빨간 차 이런 표현을 한다. 빨간 불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빨강 이래 버리고. 저랑 아까 장난감 놀이할 때도 사탕이야, 맞아. 과자. 그렇지, 과자다, 맛있는 과자. 단어만 얘기하는구나. 자, 또 간단한 본문을 사용한다. 넘어져서 아야 하니까 약 발라야 돼. 이런 표현을 한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일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어제 친구가 때렸어. 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세낱말 문장에서 사용한다. 아빠 천천히 가. 이거 과자 맛있어. 아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천천히.
천천히. 아빠. 세낱말 문장. 아빠 천천히는 두 낱말. 네. 맞아요. 걱정되시겠다. 언어 검사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네. 는 48개월인데 표현 언어가 조금 많이 지연됐어요. 11개월 정도. 11개월이요? 11개월 나왔어요.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러게. 아, 너무 충격적이네. 허허. 11개월짜리 아기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요? 한 단어. 엄마, 아빠, 가. 이렇게 한 단어.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거의 2달 돼서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건 사과. 이거 뭐예요? 그거는 아기 상어야. 아직 강아? 그러네. 둘째는 잘하네요. 우유. 알겠어. 나나나. 바나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게요. 우리한테 가자. 아이고, 난 이렇게 하면 학교 갈 때쯤이면 그냥 다른 애들하고 똑같아질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방치하니까 상황이 심각해졌잖아.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했는데. 엄마는 첫째가 말이 느렸던 게 자꾸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말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애들한테는 이제 애들이 점점 말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낸 것 같아요. 없는 그 리액션과 사랑을 저는 이미 좀 바닥이 나 있는데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는? 아까 양육 태도 검사라는 걸 해보셨는데 최근 5개월이면. 되게 지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별로 좋게 안 나와서. 아 그래요? 네. 간섭에서 어머님이 너무 수치가 낮게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0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영은 잘 안 나오잖아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플러스가 되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붙잡고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0%예요. 제가 느껴도 0%예요. 저는 약을 안 먹으면 안 먹이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인 거죠. 아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오은영 리포터 결혼 지옥은 뭐 이렇게 육아를 이렇게 의논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 분의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엄마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늘 그 상황의 문제를 다루고 대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억지로 쑤셔 넣는 거는 강압이죠. 그러나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걸 같이 찾고 먹을 걸 시도해보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잘 안 먹는 편식 있는 아이를 이 문제를 대하고 다루고 지도하는 거거든요. 요게 빠지면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딱
11개월이에요. 이랬을 때 충격. 사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많이 충분히 그럴 만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친구랑 술 마시면서 풀었지만 저는 사실 11개월이래 이러면서 나 좀 속상해라는 말도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겠고 남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 역할을 잘 못했구나. 네. 자책감이 들죠. 부모로서. 뭐 일단 우리 큰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건 아닙니다. 또 그 분야를 또 제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왜 안 느냐 하면은 얘 청각적 주의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아이예요. 청각적 주의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되는데. 갈까? 선생님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강아지가 곰을 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자 먹자 이런 거는 본인이 과자 좋아하니까 그렇게 듣지만 맞아요. 예를 들어 저 바구니에 있는 과자를 가져다 동생한테 줘 그런 걸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 과자, 동생 단어는 다 알아도 그러고 가서 과자를 집어다 자기가 먹죠. 왜냐하면 과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순서를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걸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래서 더 중요해요. 아이의 주의력을 동원하려면 환기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팔을 가볍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잘 들어. 과자 줄까? 아, 맛있네. 굉장히 명료하게 약간 톤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과자를 동생에게 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얘가 그래도 입력이 잘 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예를 들면 학교 가면 이런 애들 있죠. 뭐라 얘기해주면 네? 에?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맨날 듣고 세고 에? 이러는 유형이 잘못하면 돼요. 주의 집중력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런 유형, 새는 유형은요. 아침에 잘 못 깨요. 충분히 자도 잘 못 일어나고요. 해가 중천에 뜨면 이제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잘 졸아요. 뇌의 각성 유지가 안 돼요. 남편분이 자꾸 와이프. 태양 씨가 계속 맨날 바카스, 에스프레소 박스로 들고 다니는 사람. 맨날 저 어제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잘 잤는데요. 그런데 정말 공감되는 게 제가 정말 딱 고교 과정까지는 점심시간 때까지 잠이 안 깨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확하신 거예요. 어릴 때 그랬죠. 저는 1, 2교시가 없어요. 인생에 1, 2, 3, 4교시가 없어요. 전날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잠도 엄청 빨리 자요. 네, 제가 키 큰 게 다 잠을 일찍 자서 얘기해요. 10시 되면 잠들고. 이게 잠을 일찍 자. 근데 첫째도 일찍 자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똑같이 늦게 자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맨날 하루가 헐떡거리고 헐떡거리고 일단 뇌가 빨리 안 깨요. 잘 졸고. 물론 아까 약을 드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약 때문에 또 더 졸리시구나. 이거 그렇죠. 이거 졸리죠, 이거.
사실 요즘에 우울증 약은 안 졸려요. 안 졸리고요. 그래서 약 때문에 졸립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뇌의 각성을 유지하는데 원래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런 게 육아와 결혼 생활 이후에 육아하면서 그러신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지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느려요. 그래서 난이도가 절대 높지 않은데 시작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뭐 설거지 하나 해라 그러면 왜 입틀막을? 이러고 있다가 싱크대 앞을 한번 가. 다시 와 또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있어. 그러다 갑자기 목이 말라. 그러면 또 냉장고에 가서 물을 한 컵을 마셔. 그러고 또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고 앉아있다가 옆에서 아니 설거지를 해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근데 아까 물 마셨잖아. 그럼 또 오줌 마려. 그럼 또 오줌을 오줌 들어가야 돼. 그래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과정이 본인은 설거지를 하는 거야. 시작해서 그 수많은 과정을 본인은 했어.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는 왜 이 쉬운 설거지를 안 해? 그럼 난 했거든? 그럼 안 했잖아. 그럼 나는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온 모든 과정에서 지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설거지를 하려면 너무 지쳐. 그래서 아까 전에 애들 하원 시간 될 때도 2시간 전부터 계속 힘들어요. 서성이셨잖아. 뭐 이렇게 뭘 만지고 뭐 이렇게 되게 불안해하시고. 하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른 걸 하셨잖아. 맞아. 있나 보네. 그게 하원 진짜. 생각만 하면 네, 불안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집안도 치우면서 발로 이렇게 하면서 애 우유도 먹이고 이게 어려워요.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게 어려워요. 머리가 좋아도 학벌이 좋아도. 근데 특히 결혼 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눈 떠도 잘 때까지 자질구레한 일이 너무 많아. 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멀티가 안 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결혼 생활과 육아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주의력이 좀 부족한데요. 주의 집중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되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또 엄청 기억도 잘하고 집중을 잘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네. 왜냐하면 주의력은 관심과 흥미에 따른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할 땐 그냥 반짝반짝. 지금 너무 반짝반짝거리세요. 지금 이게 흥미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좋으시고 또 여기 제가 좋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이해 못하면요. 남편은 아내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사이가 너무 나빠지죠. 그래서 아내는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모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무능한 게 아니라 주의력이 떨어져요. 주의력. 조금 이해되세요? 이제? 이제 좀 궁금치. 풀리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내가 병에 걸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막 노력하세요.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남편분은 네가 정신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장 발달하면서 이미 이제 어른이 됐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찾아내서 메꿔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과정은 큰아이를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딸내미도 큰딸은 조금 닮은 것 같다. 그럼 빨리 알아차려서 지금부터 도와주면 잘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내분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지금도 예쁘지만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쉬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어떠한 나라는 사람 좀 이래 이런 거를 유지하는 큰 부분이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어머 예뻐요. 어머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이런 인정 욕구가 꼭 칭찬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내분은 그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게 하나 생각나요. 제가 유일하게 결혼 전에 스트레스 풀었던 게 약속이 없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한창 드레시한 옷을 입고 힐을 신고 택시를 타고 와인바에 가요. 혼자요? 네, 혼자요. 그래서 저 제일 많이 받았던 오해가 일본인 여성이냐고. 왜 일본인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다들 일반적이진 않다. 예. 네, 화장 풀 메이크업 다 하고. 풀 메이크업 하고. 약속이 없는데. 그 나카무라 씨 아니냐고. 아니, 그 남자 아닌가요? 아, 여자도 나카무라 있어요. 왜 남자는? 아, 그래요? 나카무라 짱? 그래서 이상하게들 보세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본인 만족감인 거죠. 약간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 세상 좀 에너지를 받고 오는 거죠. 약간. 그래서 아까 그 원피스 택배 네, 주실 네, 네. 때 물론 굉장히 예쁘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진짜 좋아지니까. 예. 그랬던 건가 봐요. 이대로 나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 그런 게 갑자기 임신을 하면서 이게 뭔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해서 갑자기 엄마가 돼버리고 갑자기 아줌마가 되고 이전에 본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졌던 부분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또한 굉장한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본론이죠. 가장 큰. 이제 임신했을 때 그때 좀 폭행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게 좀 막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뭔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 저희가 부부 상담도 그래도 나름 꽤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신과도 꽤 오랜 기간 다니고 이랬는데도 그냥 무너진 벽에 페인트 칠만 하는 기분?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돼.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또 이 영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과연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고 또 잘해보려는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너무 아내분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임신 중이셨으니까. 이혼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그냥 이혼해야겠다고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기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사실은 그냥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임신 6개월 때라고 그러셨죠? 네. 그날이 이제 저희가 아기가 생겨서 결혼식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장 입구에도 사진 이렇게 놓고 또 모바일 첨석장에도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는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빴어요. 술을 마시고 접대를 해서 12시 넘게 들어온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내일 촬영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하고 너무 화가 저도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더 그러고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제가 좀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얼음물을 뿌렸고 핸드폰 줘봐 이러면서 진짜 거래처 분이랑 식사한 거 맞아? 이러면서 좀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6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무방비로 그렇게 당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멍이 생겼었고 이미 그때는 심적으로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뭐 사과를 좀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거는 뭐 이전 상황을 뭐 고려를 해도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는 맞고요. 예. 뭐 그런데 그거 부분에서는 제가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분노가 치미는 거지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라는 말밖에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내분은 요즘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남편분이 무서울 때가 있으세요? 그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족, 배우자, 부모는 원래 상징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는 둘째 문제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는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이어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건 트라우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 지점에 또 돌아가요. 그 얘기를 또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겼는지를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 좀 깊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왜 또 그 얘기를 또 해? 뭐 그리고 아니 모든 일의 끝은 왜 또 그 얘기야? 뭐 그럼 내가 사과를 뭐 몇 번을 더 해야 돼? 그럼 내가 속고대죄를 하리, 할복을 하리 뭐 이래봐야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또 가고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우리 아내분 뭐 좀 사전에 미리 좀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회복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산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잘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맞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아내분이 보이는 이제 그런 무력감, 일상에서의 무력감이 여러 가지 이유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남편분의 특성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분은 일단 에너지가 많으세요. 생활력도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성과 적극성이 약간 도에 넘치면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남편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잘 참다가 화라는 버튼이 딱 눌러지는 시점이 있어요. 맞아요. 말하고 말했는데 이 합리적 논리적인 설명이 정말 안 먹히면 그때 딱 버튼이 눌러지면 왁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와이프가 힘들겠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던 걸 내 팽개치고 그걸 지금 당장 하러 갈 수는 없잖아. 뭐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오빠 아예 나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아내분은 감정을 먼저 다루어주기를 늘 바라는 분이시고 그랬을 때 더 훨씬 행복하고 통한다고 느끼고 남편분은 감정보다는 아니 그래서 마음이 어떤들 결국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당신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내일 계약하러 가야 되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남편이 싸가지가 없다고 느껴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막 진짜 재수없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아내가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래 둘이. They say people come, they say people go. This particular diamond was extra.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다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은 서로 다른데 뭐 일단 기분이 나빴다니까 당신 기분이. 그래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그건 좀 안 좋지. 어쨌든 그랬다면 미안하네. 우리 기분 좋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감정을 잘 다뤄주는 사람이에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어렵다.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와이프가 얘기할 때 그런 게 떠오르진 않는데요. 네. 이게 너무 어려워. 우리 남편도 한 번도 안 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9구단 해봅시다. 33은 9. 그죠? 44? 16.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 그냥 외워. 외워서 하는 거야. 언제나 1차 반응은 이제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딱 나왔어. 그 다음에 33은 9, 3, 4, 12 하듯이 그래 근데 어쨌든 기분이 안 좋으면 풀어야죠. 그래 기분 안 좋았다면 그래 나는 그런 뜻은 없었지만 미안해. 요거는 굉장히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미안해. 자, 그 아내분 또한 이쪽 끝에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도 나 몰라 기분이 나빠. 나는 기분 나쁜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3, 3은 9 이런 마음으로 근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려면 3, 3은 9, 3, 4, 12. 네, 7, 8. 외우자. 56, 56. 그렇지. 네. 4, 9. 어렵네요. 아내분 4, 9. 36. 그렇지. 네.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엔딩은 긍정적이고 좋게 훈훈하게. 그게 어느 순간 진심으로 되는 순간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어렵다. 남편분은 화라는 버튼이 눌러지는 또 하나는 술이에요. 맞아요. 네, 술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나와서 수박도 드시고 주무시다 나온 거 아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랬어.
일단 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코가 빨개지거나 손을 떨어. 그게 아니라 술을 먹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기억이 안 난다든가. 기억 요즘 안 네, 나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맨날 안 나요. 블랙아웃이에요. 네, 블랙아웃이 2번도 아닌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내일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에이 술 마시러 가자. 이래. 그러면 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코올 프로블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멀리 하게 하는데 이게 그 스트레스 수치가 이게 예를 넘어가면요. 술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맥주가. 땡길 때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그냥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드셨을 때 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그 지금 어차피 제가 못하는 걸 박사님이랑 대화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차라리 술이 땡길 때마다 좀 약을 먹어볼까요? 긴장 이완 완화제라든가. 그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 뭐 약이 몸에 해롭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술이 더 해롭죠. 100배, 1000배 해로운 거를 본인이 돈을 주고 사서 스스로 입에 넣어요. 그러면서 네 필요한 거는 또 막 걱정을 하시죠.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사과를 하셨을 거예요. 하시긴 했는데요. 그냥 조금 더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그냥 남편이 사과를 하면 그냥 사과로 받아들이세요. 어? 그게 아내분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And I've been trying to find a reason to get up. I'm trying to find a reason for this stuff. In my bedroom, in my closet, the baggage in my heart is still so dark. 안아줘야지. 아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나 그거 우는 거 봤어? 엄청 많이 울었잖아. 밤에 그 깍꿍 몰래카메라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거기 가봐야지. 넌 내가 우는 거 아무 안중에도 없어. 아니 네가 우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너가 울어서 나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됐어. 네가 우는데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서 미안. 여보의 마음이 다쳤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